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으로 문화예술 공연들이 잇따라 연기되거나 취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확산을 피하고 예술인들의 어려움도 줄여보는 무관중 콘서트가 시도되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순천시 문화예술회가 한 달여 만에 또다시 휴관에 들어갔습니다. 오는 16일 예정된 시리바창단 정기 공연도 연기된 상황.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문화예술계는 이처럼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순천문화재단이 고민 끝에 선택한 출구 전략은 무관중 콘서트. 지난 4월 말 120팀이 참여한 생활문화 페스티벌을 인터넷 채널에 올리는 무관중 콘서트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는 겁니다. 생활 속에서 펼치는 대규모 시민 공연 행사인 2020 아고라 순천도 무관중 콘서트로 진행됩니다. 무관중 콘서트는 아고라 예산 5억 원 가운데 50%가 투입돼 137팀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지역 예술인들에게 공연 기회도 주고 어려움도 줄여보겠다는 겁니다. 무관중 콘서트로 인해서 문화예술인들에게 공연을 기회를 주고 그분들에게 보상의 기회를 주는 그런 무관중 콘서트를 진행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으로 연기가 논의된 2020 동아시아 문화도시 축제와 내년 연기가 확정된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국내외 행사도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하는 개최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행사를 오프라인 행사로 주로 준비를 했었는데요. 이제 하반기부터는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까지로 재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온라인을 이용한 비대면 무관중 콘서트의 필요성이 부각된 만큼 공연의 내실도 함께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술인들도 또 좀 생계의 숨통이 트이고 또 이것을 보는 사람들도 무관중이지만 새롭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좀 내실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공연 취소와 연기가 잇따르고 있는 문화예술계. 장기화에 따른 현실적인 선택이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이번 달부터 주점이나 실내 공연장 같은 고위험군 시설은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 명부를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내일부터는 교회도 대상에 추가됩니다. 방명록 허위 기재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내린 건데요. 정착을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조희원 기자가 점검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이번 달부터 노래방이나 유흥주점 같은 고위험군 시설은 전자출입 명부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방명록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시행 일주일을 맞은 지금 잘 지켜지고 있는지 현장을 돌아보겠습니다. 노래 연습장과 유흥주점이 많은 순천의 한 번화가를 찾았습니다. 현재 전자출입 명부 도입이 의무인 사업장은 노래방과 유흥주점, 실내 운동시설 등 8종. 오는 14일부터는 4종이 추가됩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점검 대상 사업장들을 방문해 사용법을 아는지 직접 확인합니다. QR코드를 전자출입 명부를 어떻게 사용한가. 젊은 연령대가 많이 찾는 주점이나 노래방 사업주들은 QR코드 사용이 익숙한 모습이었지만 네이버나 카카오톡 잘 쓰시는 걸로 해서 QR을 발급해달라고 말씀하면 잘 모르시는 분이 좀 아직 많이 계세요. 모르시면은 저한테 켜서 저한테 보여주시면은 깔아주라고 그래요? 좀 진행을 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QR코드 스캐너는 설치했지만 정작 손님들에게 권하는 걸 부담스러워하거나 여전히 방명록을 선호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젊은 애들 이거 쉽죠 하기. 그리고 젊은 애들은 또 해줘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모르겠어요. 이제 이거를 못 하시더라고요. 로그인을 가입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야지 QR코드를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건 안 된 사람도 어떻게 해요? 시민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은 사용법을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었는데 스마트폰이 아니거나 명의가 다를 경우 사용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거 찍으면은 누군지 안 가요? 근데 그런 거를 좀 우리는 좀 나이 먹어갖고 좀 모르니까 60 넘으니까 이제. 제 휴대폰에서 QR코드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휴대폰이 제명으로 안 돼 있어. 그래서 그게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또 사람들이 자주 찾는 술집들이 전자출입 명부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닌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된 경우가 많은 것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보건당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동선 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사회 구성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경로당이나 복지관 등 노인 집합시설의 운영이 중단되면서 노인들의 소외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남의 한 지자체가 실태조사를 했더니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절반 정도가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완도 섬마을에 있는 한 경로당. 여느 때였으면 동네 어르신들이 복작이며 식사를 준비했을 시간이지만 텅 비어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경로당이나 복지관 등은 당분간 폐쇄하거나 식사나 여가 프로그램을 하지 않는 등 사실상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갈 곳을 잃은 노인들은 대부분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웃을 만나던 노인정은 물론 장에 나가기도 어렵다 보니 좁은 집안에서 홀로 긴 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항상 불안하고 사는 것이 세상 살기가 싫어. 재밌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 완도군이 지난 5월부터 홀로 사는 노인들을 중심으로 검사한 결과 7.5%가 중증 우울로 나타났고 46.3%는 경증 우울감을 호소했습니다. 조사 기간이 올 연말까지임을 감안하면 우울증을 호소하는 노인들의 비율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중증 관리자가 7.5% 정도 대상이 나와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르신들의 많이 우울감을 겪고 있구나라고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42만 명으로 전국에서 노인 비율이 가장 높은 전남. 중증 우울로 확인된 경우 지자체별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의 상담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어르신들이 많아 더 문제입니다. 전문가들은 경로당 운영 중단 등 무조건적인 폐쇄보다는 대화 환경 조성과 같은 코로나 장기화에 맞선 심리 방역 대책 마련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광주 고시학원에서 수강생 7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방역당국이 공기 전파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광주 고시학원 수강생 가운데 최초 확진 판정을 받은 광주 117번째 확진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스탠드형 에어컨 주변에 서 있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이에 따라 공기 전파를 포함해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집단 감염의 원인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광주 고시학원에서는 수강생 170여 명 가운데 지금까지 전남 29번째 확진자를 포함해 모두 7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대비해 전라남도가 강진과 순천의료원 병상을 최대 90개까지 비울 계획입니다. 전남도는 현재 강진의료원 41개, 순천의료원 14개 등 55개 병상을 마련하고 광주 전원 환자 증가에 대비해 내일까지 35개 병상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현재 치료 중인 전남의 확진자 10명 중 7명이 강진과 순천의료원에 격리 중이며 광주에서 전환된 경증 환자 11명이 전남 지역 의료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광양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실직한 시민들을 위해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광양시는 국비를 포함해 모두 26억여 원을 들여 휴폐업자와 무급휴직자 등 시민 600여 명을 뽑아 공공일자리에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광양시는 수요 조사와 적격 여부 등을 거쳐 다음 달부터 오는 11월까지 관련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로가와 주택의 사고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1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전남과 경남의 해상 경계선 분쟁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올해 말쯤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최종 변론 기일이 다가온 가운데 전남 지역 어민들은 생존권을 주장하며 기존의 경계선을 유지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전남과 경남의 해상 경계선 문제가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건 지난 2015년 12월입니다. 같은 해 6월 대법원이 기존의 해상 경계선이 유효하다며 전남에 손을 들어주자 경상남도와 남해군이 이에 불복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겁니다. 전라남도와 여수시는 과거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국가기본도상의 경계선을 해상 경계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경상남도와 남해군은 여수 연도와 남해 세존도의 중간 지점 등을 새로운 경계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해역은 멸치를 잡는 권연망 어업이 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 서식 어종까지 다양해 이른바 황금어장으로 불리는 곳.
헌재 최종 변론을 하루 앞두고 전남 지역 어민들은 삶의 터전을 지켜달라며 기존 경계선을 유지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법원 후 일관된 해상 경계는 있다라는 판결에도 경상남도가 전남 바다를 빼앗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와 남해군은 해상 경계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는 만큼 자연적 조건과 주민 편익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 실제로 과거 헌법재판소는 지형도상의 경계선이 아닌 등거리 중간선을 적용해 충남 천수만 상펄러장의 해상 경계를 확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남도와 여수시는 이미 대법원에서 해상 경계선에 대한 판단이 내려졌고 남해 세존도 등에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아 해상 경계를 결정하는 기준점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당 수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행정적 권한을 행사해온 점도 유리한 법적 근거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이 해상 경계선이 무너졌을 때는 각 자치단체 간의 행정구역 자체가 혼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다른 문제점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1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전남과 경남의 해상 경계선 분쟁에 대한 헌재의 최종 판단은 올해 말쯤 나올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